1. 전쟁이 지나간 자리, 침묵이 머무는 풍경. 서울의 언저리, 그곳은 이제 막 전쟁의 폐허에서 벗어나 거칠게 숨을 돌리기 시작한 도시였다. 하루하루 생존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면서도 사람들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예술이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쓰러진 담벼락 위로 희미한 햇살이 비추면 거기에도 누군가의 붓질이 닿았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 혼란 속의 주인공, 나는 대학에 들어가 미대를 다니며 세상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했다. 삶은 척박했고 마음은 황량했다. 그럴수록 그림이, 미술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구원이자 숨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한 남자를 만난다. 바로 화가 윤영이었다. 이 나목, 벌거벗은 마음. 윤영은 섬세한 감성과 굳은 고집을 동시에 가진 중년의 남자였다. 그의 그림은 언제나 무채색에 가까웠고 그 안에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외로움이 감돌았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도 없었다. 다만 그림 속에서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말했다. 나는 그의 그림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를 알고 싶다는 갈망이, 이해받고 싶다는 자신의 상처를 되비추는 거울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영의 곁에는 이미 다른 여인이 있었다. 세련되고 교양 있고 무엇보다 윤영의 그림 세계를 완벽히 꿰뚫고 있다는 듯한 여자. 그녀는 윤영의 조강지처이기도 했지만 그 존재는 나에게 한없이 멀고 또렷한 선망이자 열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향해 다가간다. 감정은 억제되지 않았고 이해받고자 하는 몸짓은 점점 더 윤영을 향해 자라났다. 3. 그림자는 그림자를 부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윤영의 그림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림은 어느새 그녀의 감정과 삶을 대변하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윤영의 내면을 통과해 자신의 상처를 마주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결코 온전한 사랑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 윤영은 그녀에게 기울지도 떠나지도 않았다. 늘 중간 지점에서 머물렀다.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자신이 나목, 벌거벗은 나무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처와 감정만을 드러내야 했던 외로운 존재.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갈라졌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잔인한지 깨달아갔다. 4. 무너짐의 기술. 그림 속에서, 삶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감정은 걸쳐진 옷처럼 벗겨졌고 윤영은 끝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세상과 자신에게 그동안 스스로를 얼마나 무리하게 증명해왔는지 서서히 인정하게 되었다. 윤영은 한 번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그녀의 귓가에 남아 있었다. 사랑도, 꿈도, 예술도 그녀에게는 모두 추위 속의 맨발 같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끝에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나목은 봄을 기다린다. 세상은 여전히 삭막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생존에 바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윤영의 그림에 기대어 숨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설펐고
자신 없는 손끝이었지만 거기에는 명백한 자신의 흔적이 있었다. 나목이란 존재는 결코 겨울에만 머무른 나무가 아니었다. 그건 오히려 봄을 준비하는 나무였다. 잎을 다 떨군 채 벌거벗은 모습으로 추위를 견디는 나무. 그러나 그 뿌리 아래에는 생의 의지가 잠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았다. 윤영과의 기억은 끝났지만 자신의 삶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나무처럼 견디기로 했다. 그리고 피어나기로. 1. 벌거벗은 나무 앞에서 나목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서 있는 것 같은 벌거벗은 나무가 된 듯한 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추운 바람이 지나가고 세상은 무심히 앞을 향해 달리지만 나는 한자리에 그대로 멈춰 선 채 속살까지 드러낸 듯한 벌거벗은 고독을 안고 서 있게 됩니다. 박완서의 나목은 바로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라는 시대의 폭풍 뒤 삶의 질감조차 무뎌진 시대의 안쪽에서 한 여자의 감정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녀는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갈망을 언제나 조용히 외면합니다. 이 소설은 거창한 전개 없이도 우리 내면 깊숙한 결핍을 건드립니다. 왜 사랑은 늘 외롭고 예술은 고독한가? 나목의 가장 큰 울림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이해받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갈증이 놓여 있습니다. 주인공, 나는 윤영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가지만 그 사랑은 어떤 감정적 회복이나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더 상처 입고 더 외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란 결국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술가인 윤형의 세계는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닫혀 있습니다. 그는 여느 평범한 남자와 달리 말로 위로하지 않고 손으로 끌어당기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그림으로 말할 뿐입니다. 그림은 아름답지만 그 안에 깃든 고독은 가혹합니다. 그림 속 풍경은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열망하게 만들지만 그 열망은 결코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인식하게 합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슬픔이고 예술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과정이라는 것. 나목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3. 여성의 눈으로 그려낸 사랑과 좌절. 나목은 박완서 작가가 남긴 첫 장편이자 여성 작가가 그려낸 사랑과 자존의 복합적 풍경입니다. 소설 속 나는 단지 사랑을 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가의 세계 안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여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한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감정은 늘 상대에게 닿지 못합니다. 이해받고자 했던 사람에게서 끝내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하고 그녀는 자신의 무게를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시대, 어느 세대의 이해받지 못한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 나목이란 어떤 상징인가? 제목이 말해주듯 이 작품의 핵심은 나목, 즉 벌거벗은 나무입니다. 잎사귀를 모두 잃은 나무, 꽃도 열매도 없이 줄기와 가지만 남은 나무. 그것은 사랑의 실패